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김동현입니다. 한문학과 김래경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동현님.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는 이유가 뭐죠? 한문학이 무엇인지,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또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전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죠. 그렇죠. 먼저 한문학이 무엇인지 고려대학교 한문학과의 역사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한문학이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인지 알고 계신가요? 가장 쉽게 또 간단하게 설명하면 한문학은 한문으로 쓰인 모든 글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 범위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동아시아 한자 한문 문화권에서 이루어진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성과를 모두 포괄합니다. 그러니까 한문학은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다른 어떤 학문보다도 폭넓은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문학을 전공하면 문학, 사학, 철학, 자연과학을 아우르는 동아시아 한자 한문 문화권의 학문 성과를 폭넓게 탐구할 수 있고 고대부터 축적되어 온 동아시아의 문화적 유산을 오늘날의 시선으로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한문학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으니 이제 우리 학과에 대해 소개해 볼까요? 고려대학교 한문학과는 1987년 문학, 역사, 철학을 아우르는 동아시아 고전학 전반에 대한 소양 및 한문 원전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문과대학 내에 설립되었습니다. 네, 흔히들 이 동아시아를 한자 문화권이라고 부르잖아요. 20세기 초까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한자 한문 문화권의 지적, 문화적 성취는 대부분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 번역하고 연구해 현대사회에 걸맞게 새롭게 되살리고 보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한문학과는 학계,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한자 한문 문화권은 문자 공동체로선 2000년 이상 지속된 세계사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문화권입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문화권의 지식인들은 한자, 한문을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문학작품을 창작하고 학문적 사색의 정수를 기록하며 국가의 공적 문서와 외교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네, 여기에 한문학과의 첫 번째 비전이 있습니다. 한문학과는 단절된 전통시대와 현대를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한자 한문의 전문가를 양성, 우리 조상들 한자 한문 문화권의 전통, 잊혀진 가치를 재발견하고 재해석해 오늘날에 공유하는 겁니다. 한문학과의 또 다른 비전은 한문학의 글로벌화입니다. 한문학은 동아시아 한자 한문 문화권의 전통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학문입니다. 지난 수천 년간 동아시아에서는 한문이라는 공통의 문헌문을 공유하면서 통일성 속의 다양성을 이루어 왔으며 그 지적, 문화적 유산은 이제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공동유산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한문학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영미권 등 세계 각지에서 글로벌 인문학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고 한문학과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해외 유수의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과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학적 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것이 고려대학교 한문학과에 입학하게 되면 어떤 공부를 하게 될까일 것 같은데요. 내경님, 한문학과는 어떤 공부를 하죠? 네,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학생들은 고려대학교의 교육 이념을 담은 다양한 교양 과목을 수강하고요. 한문 독해 능력 향상 및 동아시아 고전학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는 한문학과 전공 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전공 소개를 듣고 싶으시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문학과의 전공 과목에 대해서 한문학과 교수님들이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한문학과 양원석 교수입니다. 저는 한자학과 경학을 연구하면서 우리 한문학과에서 한자학과 경학 관련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문을 구성하는 낱글자를 의미하는 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자, 그리고 논어맹자 등 육아경전을 대상으로 하는 경학은 한문학을 공부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자학 수업 시간에는 한자의 옛날 자형인 각골문, 금문, 소전 등에 대해 검토하면서 이와 관련된 문화적 특징을 파악하고 또 설문회자 같은 한자 문헌에 대한 독해 능력을 기르는 훈련도 합니다. 한자 하나하나에 담겨진 스토리를 이해하고 또 한자를 통해 볼 수 있는 당시의 문화를 찾아가는 것, 매우 흥미진진한 공부가 아닐까요? 한문학과에서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등의 사서, 그리고 시경, 서경 등을 읽는 수업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 한문 독해 훈련을 진행할 뿐 아니라 전통시대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의 문화, 사상, 역사도 아울러 공부하고 있습니다. 2000여 년 전 혁명과 정의를 외쳤던 맹자 이야기, 그리고 연인들의 애틋한 마음을 담은 시경의 시편을 한문 원문으로 읽어보는 것,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한문학과에서 한시를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임준철입니다. 여러분들은 한시를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시는 전통사회 지식인의 내면과 우리 전통문화와 예술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전근대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지식인의 공용어이자 심지어 외교 언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통사회 인재 선발, 곧 과거 시험에서도 한시가 중요한 시험 과목이었습니다. 시를 모르면 관직에 오를 수도, 지식인 사회 내의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국가 간의 중요한 외교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편으로 한시는 다른 언어의 시보다 일찍부터 이미지를 중시하고 강조해 왔습니다. 시인들은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뚜렷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에즈라 파운드 같은 시인은 한시를 읽고 한시의 이미지로부터 받은 신선한 충격을 자신의 이미지즘 선언에 적용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 현대시가 서구 이미지론의 신세를 진 만큼이나 그들 역시 한자와 한시의 이미지로부터 영감을 얻었습니다. 현대문화예술 전반까지 범위를 넓혀본다면 영화의 몽타주 일원이 한시와 한자의 이미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시가 궁금하시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시를 읽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송혁기입니다. 저는 한문 산문과 비평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문학에서 시가 아닌 산문에 속하는 글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오늘날의 소설처럼 허구적인 서사 작품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실용적인 목적을 지닌 글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을 지었을 때 그 경위를 적는 기록문이라든가 왕에게 의견을 올리는 상소문, 특정한 주제에 대한 주장을 펴는 논설문, 그리고 무덤에 세우는 비석에 고인에 대한 정보를 적는 묘비문 등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글을 잘 써야 관직에 나가서 출세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고, 건물을 지으면 뛰어난 문장가에게 글을 받아서 건물에 걸고 싶어 했으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더 유명한 문장가에게 비문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한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이 있었던 것처럼 산문을 잘 쓰는 것으로 알려진 문장가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글이 좋은 글이고 어떤 작가가 훌륭한 작가인지를 이야기하는 이론과 비평, 그리고 작품 분석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현대 독자에게 정서적인 공감을 주는 아름다운 글들을 선별해서 번역하고 소개하는 일, 그리고 작법과 수사법, 비평 이론 등을 살펴서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문학을 바탕으로 일반 대중과 소통하면서 글을 쓰는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문학과 송호빈 교수입니다. 제가 연구하는 한문학 분야는 문헌 그리고 근대라는 키워드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문헌입니다. 여우와 두루미라는 이소부화는 모두들 아실 텐데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여우와 두루미에게 각각 알맞은 음식과 거기에 맞춤한 그릇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인지 누가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그 음식을 담는 그릇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어떤 그릇이냐에 따라 거기에 담을 음식과 그 음식을 먹는 방법이 달라진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문학이 음식이라면 문헌은 그릇입니다. 한문 문헌학은 한문으로 쓰인 문학이 어떠한 형태의 문헌에 담기면서 만들어지고 옮겨지며 음미되는지, 반대로 문헌이라는 그릇으로 인해 문학이라는 내용이 어떠한 우여곡절을 겪어 우리의 눈앞에 와 있는지와 같은 것들을 탐구합니다. 다음은 근대입니다.
우리는 보통 한문학이란 근대 이전의 것이고 그것에 대한 연구의 범위도 근대 이전,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전으로 삼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근대는 한문학이 소멸해간 시대인 동시에 한문학의 자료들이 정리되고 번역되면서 근대적, 현대적인 학문으로 탄생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21세기의 우리가 19세기 이전까지 전개된 한문학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하려면 그 사이에 있는 20세기의 한문학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근대 한문학은 이러한 시대를 한문뿐만 아니라 근현대의 학문과 사상, 각종 외국어에 대한 이해를 동원하여 탐구합니다. 우리가 한자 한문을 쓰고 한문학을 한 지는 아주 오래되었지만 한문학을 대학에서 공부하고 연구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장 젊은 학문을 가장 젊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문학과 정솔미 교수입니다. 저의 연구 분야는 한문 소설입니다. 이야기 또는 서사는 언제나 인간을 매료시키죠. 한자 한문은 전근대 지식인들의 표기 방식으로서 언뜻 허구성이나 상상력 또는 재미와 관련된 서사와는 거리가 멀 것 같지만 한문으로 쓰인 흥미롭고 아름다운 서사물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 많은 서사물은 양식도 다양해서 전기소설과 같이 섬세한 문인 남성의 언어와 감각을 드러낸 것, 야담과 같이 현실 세계에서 벌어진 역동적 사건들을 남녀노소 각양각색의 주인공들을 내세워 흥미롭게 서술한 것, 인물에 대한 전을 바탕으로 어느 인간에 대한 평가를 전제하여 서술한 것 등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양식으로 담아낸 서사는 사랑의 완성이나 만남과 헤어짐과 같은 애정의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가난에 시달리던 이들이 큰 돈을 버는 성공 신화를 다루기도 하고, 귀신이나 도깨비, 신선을 만난 기이한 상상을 다루기도 하며 어느 특별한 인물의 가치를 다루기도 합니다. 시공간과 문자 표기의 다름을 뛰어넘어 한문 소설의 양식을 배우고 그 내용을 읽고 분석하면서 우리는 인간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의 진실과 마주하며 상상의 지평을 넓힐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흥미진진한 전공 소개였습니다. 저 유혹에 빠져서 제가 지금 한문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공부들을 해서 어디에 쓰느냐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한문학을 전공한 후의 진로, 그게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한문학과의 이사학번 후배님들이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직접 소개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한문학과의 학생 활동에 대해서도 소개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후배님들을 불러볼까요? 후배님들 나와라, 오바!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이사학번 우형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이사학번 장윤서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특히 한문학과 전공 후 진로에 대한 이야기는 학생들이 귀 쫑긋 세우고 들을 내용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한문학은 우리 선배님들이 소개해 주셨듯 공부의 영역이 아주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의 진로도 광범위하죠. 먼저 한문학 전공을 살려서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대학 교수나 연구원 등 학계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국가기관인 한국고전번역원 등의 연구기관에 취직하여 한문 번역 및 문헌 전문 연구자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한문학이 글로벌 시대의 비전 있는 학문이라고 교수님이 소개하셨잖아요. 기억하시죠? 글로벌 시대에 맞게 한문학을 연구하면서 동시에 외국어 실력을 갖춘 선배들은 해외 주요 대학에서 교수나 연구원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학계 번역 분야에서 고려대학교 한문학과는 국내 최고의 성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한문교사, 교육 관련 전문직 등 교육계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고, 한문학에 대한 소양을 바탕으로 도서관 사서나 박물관 학예사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선배님을 뵌 적도 있습니다. 학부 때 배운 한문학을 바탕으로 한의학을 공부해 한의사로 활동하는 선배님. 사실 요즘 한문 독해 능력을 갖춘 사람은 매우 적고 또 한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도 아주 적으니 그 희소성으로 인해 여러모로 장점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맞아요. 동아시아의 학문을 기반으로 연구하는 것이 바로 한문학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쌓은 인문교양적 지식은 전공자 한 명 한 명에게 지적, 정신적 자산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졸업 후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언론사 기자,
대기업, 금융기관, 로스쿨에 진학한 후에 법조인의 길을 걷는 경우까지 영역에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서님, 사실 졸업 후 진로만큼이나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사는 현실, 학교를 다니는 이 현실 생활 동안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학생회 1년의 시작, 첫 행사라고 한다면 바로 새내기 새로 배움터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내기 새로 배움터, 일명 새터는 2박 3일간 동기, 선배들을 만나보고 대학 생활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잊지 못할 추억을 가져갈 수 있는 행사로 매년 개강 전인 2월에 진행됩니다. 저희도 다녀왔죠? 그쵸. 덕분에 우리들도 친해지지 않았겠어요? 동현 선배님, 레경 선배님과도 그때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학교 생활이 재밌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는 3월, 9월이 되면 고려대만의 행사인 응원 OT, 연세대학교와 함께하는 합동 응원 OT가 진행됩니다. 응원가가 어색한 신입생들을 위해 동기들과 함께 응원을 배워보고 연세대학교의 응원가도 배울 수 있는 재밌는 행사죠. 한문학과에서 연중 가장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문화유산 정기답사인데요. 한문학과 문화유산이라는 수업과 연계하여 한문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보고 공부해 문화유산이 있는 현장에서 교수님들과 학우님들 앞에서 발제를 하는 행사입니다. 제 개인적으론 따뜻한 봄날 한문학과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수학여행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네요. 답사를 다녀오면 중간고사가 다가올 텐데요. 학생회에서 매 시험 기간마다 간식 행사를 진행합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출출해지면 학생회의 간식 행사 이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5월은 모든 고대생이 기대하는 축제의 달인데요. 3, 4일간 진행되는 대동제, 대동제가 끝난 뒤 이어지는 입실렌티까지 축제로 가득한 일주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학생회에서는 매년 대동제에서 주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엔 마법천자문을 컨셉으로 진행했잖아요. 정말 꿀잼이었는데요. 동기들과 함께 주점을 운영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경험과 추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이면 MT가 빠질 수 없겠죠? 올해는 2번의 MT를 다녀왔는데요. 첫 번째는 한문학과 총-MT입니다. 학교를 벗어나서 선배, 동기, 후배들과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것을 먹다 보면 훨씬 돈독한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는 교류반 문화가 있습니다. 연세대의 탁과와 교류하는 문화인데요. 한문학과의 교류반은 사회복지학과입니다. 올해엔 교류반 역사상 최초로 학기별로 연합 캠퍼스 투어를 고려대에서 한 번, 연세대에서 한 번 진행했고 여름방학에는 함께 연합 MT도 다녀왔습니다. 2학기에는 고대생이라면 빠질 수 없는 고연전이 진행됩니다. 응원 OT와 합동 응원 OT를 통해 배운 응원가를 통해 우리 선수들을 목 놓아 응원하다 보면 고연전 필승, 전승, 압승은 따놓은 당상일 겁니다. 가을 냄새가 짙어지는 11월이 되면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와 연합학술교류회를 진행합니다. 학부생들의 소논문을 직접 발표하고 질의를 주고받으며 한문학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인데요. 양교 교수님들의 설명이 더해지면 학문에 대한 견해도 넓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인 한문인의 밤이 있습니다. 한문인의 밤은 동기, 선배, 교수님들과 함께 편안하게 한 해를 돌아보며 추억하는 홈커밍 파티입니다. 준비된 레크레이션도 하며 다양한 상품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소개를 하다 보니 1년 동안 참 다양한 활동을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덕분에 동기들과 선후배들과 끈끈한 정을 쌓을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끈끈한 우정을 쌓아보실래요? 그런데 우리가 놓친 중요한 연구 활동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한문학과만의 특별한 연구소, 한자문 연구소인데요. 이 연구소에 대해서는 양원석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교수님을 만나볼까요? 한문학과에는 고려대학교 부설 한자한문연구소가 있습니다. 한문학과가 주로 교육을 담당한다면 한자문연구소는 주로 연구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설립된 한자문연구소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자문연구소에서는 한문학 본령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한문 고전을 번역하고 가공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현대 텍스트로 되살리는 한문 고전 현대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방대한 한문 고전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연구하는 방안, 즉 디지털 한문학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문 고전을 연구하는 국내의 여러 연구자들과의 학술 교류를 통해서 한국 한문 고전의 국제화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MIT, 중국의 남경대학, 일본의 와타다 대학과 인명관 대학 등의 주요 연구소와 아주 밀접하고 또 장기적인 학술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우리의 연구 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문학의 현대화, 디지털화, 국제화를 함께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이상으로 고려대학교 한문학과의 전공, 학생활동, 연구소까지 알차게 소개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한문학 연구의 산실, 세계 주요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한문학과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쳐보세요. 미리 환영합니다. 한문학과 새내기 여러분. 우리 얼른 과방에서 만나요.